계신가요? 안녕하세요. 6월 23일 금요일 미라클모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작하자마자 쏙쏙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기다리고 계셨던 분도 계세요. 저도 이거 5시 맨날 땡 하고 누르다가 며칠 전부터는 실시간 그 트림이 예약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서 딱 5시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책상국님, 오늘도 남편이 깨워주셨어요. 남편분이. 네. 남편분이 깨워주신다고. 그리고 이영민님,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자, 이영민님, 차이님, 굿모닝입니다. 우리 이제, 딱 우리 알죠? 우리 차이님, 이제, 시라님 오실 거고, 이제, 코크드리님 오실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해왔던 분들이고 어제부터는 또 다른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항상 보면 실시간을 할 때 한 10분 정도는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분은 한 5분이고 한 5분은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 자, 지켜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네, 코크드리님, 안녕하세요. 네, 79년생이라고 해서 괜히 더 반가워졌습니다. 우리 79년생들이 할 말이 참 많거든요. 찬짜 한 1, 2분 우리가 사담을 하자면, 우리가 어제 이지영의 355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355가 우리가 보면 참 할 말 많은, 비슷한 말 할 게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 시라님까지 출근하셨습니다. 등교하셨습니다. 띵동띵동.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반틈은 저희 아파트가 여기 밖에 보여요. 어제와 같은 좋은 이제 외관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반틈과 이 반틈이어가지고요. 이제 이게 해가 이제 뜨는 모습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기록하고 싶어서 이렇게 책상을 약간 좀 바꿔봤습니다. 참고로 이쪽의 공간은요, 요 위에 그림은 제가 그린 거고요.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제가 달 항아리를 원래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걸 못 사가지고 제가 직접 그리는 그림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명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공간이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다 있어가지고 이 공간 앞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변화되는 것을, 내가 변화되길 위해서 이 참여하는 아침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같이 변화되는 이 해에 따라서 뭐 우리도 점점 밝아진다, 뭐 이런 걸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반틈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355로 바꿨다고. 네, 제가 좀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제 너무 기운이 좋아가지고요. 이지영의 355, 아까 말했던 79년생하고 좋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할 것이 굉장히 많고, 사연들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살아온 것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우리가 어제까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일을 하는 처음의 목적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또 일의 과정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고객이 우리한테 서비스라든지 상품을 의뢰하는 그 최종의 고객이 어떠한 행복을 꿈꾸며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고객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회사의 대표고 직원들이 생겼잖아요. 자, 제가 직원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 나의 목적이, 이 일의 목적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게 바뀐 순간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초창기 때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대구에서 한 7명 정도가 있을 때 어떤 고객님의 집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서
그때도 이제 막 가구 재배치기를 막 많이 하고 막 그때도 너무 바쁠 때였어요. 막 힘든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고객님하고 그 전에 사전 답사라든지 견적을 통해서 많은 이런 라포 우리 간에 이런 끈끈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저한테 되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좋은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현장 당일날 일을 하게 됐을 때 좀 많이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구성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이제 저희가 마땅히 해드려야 되는 거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막 요구를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주방에서 그건 뭐죠? 뭐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거, 자이글, 옛날에 그 자이글 한참 유행했을 때였는데 그 자이글에 저희는 자리를 잘 쓸 수 있는 자리에 배치를 하는 게 우선인데 그 자이글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포장을 뜯어서 안쪽에 고기를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는 그거를 저희한테 씻어달라고, 저희 직원한테 씻어달라고. 근데 그건 사실 저희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게 자기글이 있으면 좋은 자리를 정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정하는 자리에 자리가 더럽다면 그 자리를 조금 청소를 해서 넣을 수는 있지만 그 자이글 자체가 예전에 먹었던 그 고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씻어야 되는 의무는 저희한테는 없거든요. 저희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방에 있는 것들을 뭐 이렇게 물건이 뭐가 많았는데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뭔가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달라고 하셨다든지, 그리고 이제 빨래가 나오게 되니까 그 빨래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막 예를 들면 나오게 되면 세탁기에 넣어 드리거나 그 세탁망을 만들어 드리는데 세탁기를 막 급하게 돌리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뭔가 막 돌리셔서 건조기를 해서 그 나오면 막 개어달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 일을 저희 직원들한테 막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저한테 이제 그걸 토로를 한 거예요. 중간중간. 대표님 이런 일이 있는데 자꾸 이런 걸 시키신다. 와, 이거는 우리가 너무 하기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고객님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판단을 내렸어요. 아,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내 사람을 잃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냥 그때 잘 넘기면 되겠지만 선택은 항상 우리가 결정을 매 순간에 우리가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바로 저희 고객님한테 달려가서 고객님 이런 일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봐라, 사람들은 이렇게 일 따낼 때 하고 일할 때 달라진다. 다 해줄 것처럼 말해놔놓고 이제 와서 안 해준다고 한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막 비난의 말 퍼부으셨어요. 저희 직원들 다 했었고 그때 저는 결정을 했죠. 고객님, 그러면 저 이제 보통 예약금을 받았으니까 예약금도 다 돌려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금액까지 제가 받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고객님이 저희 얘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모르시고 이 서비스를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고객님이 아니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다 돌려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저희 이제 일 철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객님 너무 놀라시고 저희 그렇게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저를 이제 말했던 직원들이 막 달려와서 그렇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면 된다고 막 저를 막 말리는 그런 사태가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이렇게 꾸역꾸역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일을 하루만 할 수 있지 끝까지 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사기를 너무 저하시키고 그리고 이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 죄송하다고, 저는 이렇게 일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정리를 다 하고 가겠지만 이외의 것은 할 수 없다라고, 그래도 큰 구조는 다 바꿨으니 고객님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딱 정하고, 저희 직원들이 막 저를 말리는 통에 제가 큰 소리도 한번 쳤던 것 같아요. 그만하시라고요. 자, 이제 모두 끝내세요. 2시까지 뭐 시간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까지 모두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던 것들 큰 거 다 하시고 집에 이제 우리 이제 되돌아갑니다 라고 하고 제가 선포를 하고 저도 이제 마무리하는 걸 막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이고 하면서 이제 막 걱정을 하는 거죠. 이래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고객님은 막 화가 많이 나셨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이제 메인 실장님이 이제 시장님은 막 고객님 달래고 저 달래고 한다고 정신이 없으셨고 어쨌든 저희는 그때 모든 걸 마무리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게 이제 제가 밥을 사 먹였던 것 같아요. 고생했다고. 그리고 저는 느꼈어요. 저희 직원들이 그 눈빛이 달라지는 눈빛을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택이 사실은 저희 시장님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저는 그 순간에 그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식당 같은 데도 보면 좋은 음식을 내어드렸지만 고객님이 뭐 어떠한 마땅하지 않은 행동을 했었을 때 막 우리 직원을 막 이렇게 나무랬을 때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원 앞에서 그러니까 직원 앞에서 고객한테 사과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직원을 대신해서 반대로 마땅하지 않은 일에는 내 직원을 보호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하다라고 금액은 받지 않을 테니 우리의 서비스를 음식을 대접할 수 없으니 나가시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하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하는데 아카데미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고 또 저희의 현장을 보여드리는 실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갖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서울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제 제가 대면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제 실습과 교육이 다 끝난 마지막이었어요. 어떤 우리 교육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를 대표님은 대표님의 직원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을 100%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 교육생이 했는 말이 뭐였냐면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실습을 갔다 왔는데 대표님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고 대표님이 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 얘기를 딱 듣고 되게 당황을 했었어요. 당황을 했지만 이내 저는 제가 서울에 5월 달에 올라와서 지금 1월 달인데 이때까지 우리 고객님들을 잘 지켜준 새 삶을 살게 해준 저희 직원들을 말을 믿겠습니다. 지금 저와 만난 지 한 달 채 되지 않은 교육생의 이야기는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그렇게 뭐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뭘 보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서비스의 질이 나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었을 테고 또 무엇 때문인지 말씀하시진 않겠지만 그러한 경우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교육생들한테 조금 어떻게 비춰졌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저도 어떻게 보면 교육생이 저희의 고객인 거죠. 아카데미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고객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네. 저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마다 저는 저희 직원들을 믿고 직원들을 지켜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직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대표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누구를 위해서 결정을 하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서 제가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었을 때 저는 항상 우리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항상 내가 내 직원에게 직원을 신뢰하고 직원을 믿고 직원을 위한 그런 회사를 만들면 그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애사심까지 막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믿어주는 그런 회사를 위해서 경거망동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전 단이 아니라 단연컨대 그런 믿어주는 회사를 위해서 고객한테 정말 잘 한다고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회사라면 그래, 이런 순간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고객을 위해서 회사가 잘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어주는 회사니까 그렇게 위해서 우리 우리 고객들한테 참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또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는 매 순간이 이런 순간이 올 때면 아마 저희 직원들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고객을 위한 맞나요? 지금 그게 지금 너무 오래전에 배웠던 건데 하여튼 모든 것들을 우리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다면 직원이 생기면 그런 게 아니지 않나 저는 한번 얘기를 해봐요. 물론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대표의 철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일을 한 지 5년, 6년 좀 됐죠? 이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직원들이 정말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16분이 지났네요. 자, 오늘 이렇게 저의 얘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참 웃기죠?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일을 했고, 두 번째는 고객을 위해서 일을 했고, 세 번째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 회사는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목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사건들로 인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책상구님이 사무옥으로 바꾸셨다고 아까 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와, 그림 너무 예뻐요 라고 했는데 저 그림 제가 자, 책상구님이 그 다음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다시 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칠 수도 있고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데 고객님이 기뻐했을 때 그것도 결국 내가 기뻐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한 거였고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사실 제가 즐겁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최종의 목적은 그 질문을 통해서 얻었는데 바라보는 상대가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결국은 그 끝에 제가 행복하고 있네요. 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전주부가 최소영 씨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은 가장 이타적인 이기주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네. 고객을 위해서 직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제가 즐거워야 되네요. 맞네요. 상대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저는 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질문 너무 멋지고 네, 그 질문을 통해서 저도 또 하나 깨닫게 되네요. 오늘 책상국님 오늘 책을 기미를 잘 해주셨습니다. 책의 기미처럼 오늘 제가 전달할 내용을 잘 옳고 그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김정수님 솔직한 답이시네. 모든 일을 나를 위함이 맞는 듯요. 김정수님 처음 이름은 뵙는 것 같아요. 참 웃긴다 그죠? 제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시라님이 결국은 나의 행복이네요. 또 배웁니다. 저도 배웁니다. 책상구님 이타적인 이기주의에 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공감을 잘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좋으세요?
당신이 울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얘기했는데요. 저는 그 순간순간 그냥 제가 슬퍼서 울었고 제 감정에 충실했을 뿐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울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위해서 제 감정에 솔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슬프면 울어요. 참지 않는 거죠. 참지 않기. 너무 즐거우면 막 웃어요. 너무 즐거우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이타적인 이기주의의 대표가 아닐까. 말은 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질문을 통해서 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고 판명이 됐고, 근데 그래야만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매번 사업을 하면서 3시간마다 현타가 오고 3일마다 지친다 싶고 3년마다 위기를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33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을 이겨내서 좋은 건 결국은 극복해서 나아지는 건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든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위기는 오겠죠. 근데 잘 버텨내고 나를 위해서 잘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회사는 거뜬하게 존재를 할 거고, 그 존재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나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있겠지만 남는 건 저겠죠. 예, 그리고 회사겠죠. 가장 이타적인 이기주의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칠 때마다 그냥 버틴다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버티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김정수님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502! 오, 봐요. 이렇게 숨어있는 분들이 계셨네.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결국 돌아와서 나를 위한 일이 되겠죠. 네. 맞아요. 그냥 나만 위해서 일을 하면 또 지치자,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나만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런 목적을 갖고 일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결국은 그 순간에 누군가를 위한 선택이 결국 내가 좋아서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때 매번 순간이 저를 위해서 일을 했네요. 내 직원을 보호하는 것도 내 직원들을 지키기 위한 그 선택도 결국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거. 너무 솔직해도 되나 싶기는 하지만, 뭐 어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려고 하면 진솔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렇게 와 환해졌어요. 그죠? 강늘 이렇게 오늘 숨어있던 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방송하는 건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제가 원래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신랑이 적극적으로 말려가지고요. 너도 쉬는 날이 있고 너를 위한 날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새벽 맨날 5시에 일어나는 거는 주말도 없는 아주 괴로운 일들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오래 가려고 하면, 정말 네가 이걸 하겠다고 하면 믿을 수는 없지만, 네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토요일은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자고 해서 첫째 주부터 결정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걸요. 토요일은 저도 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내일은 저희 회사에서 아주 큰 플리마켓이 열려가지고요. 또 늦잠을 못 자겠네요. 네, 어쨌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새벽 5시마다 언제까지 할지 정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저를 좀 도장 깨기예요. 제가 좀 막혀있던 부분을 나름의 개똥 철학이지만 철학이라고 생겼던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맞았다. 그게 요렇게 수정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만들고 인스타를 통해서 그거를 기록에 남깁니다. 네.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제 난 다 깨칠 대로 깨쳤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오면은 이제 그만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의 시기를 한번 정해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 뭐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뭐 어떤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 순간을 결정을 하시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새벽 5시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502님, 강늘님,
그리고 성함이었었는데 최화정 뭐 이렇게 성함이었는데 그분도 오늘 함께 해주셨고, 이렇게 표시하지 않은 분들이 계셨는데 여러분들 꼭 기록을 하세요. 지금 시라님, 차이님, 책상국님은 인스타를 통해서 기록을 하시거든요. 기록을 매일매일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셔서 저를 태그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록이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새벽의 기운에서 얻었던 거를, 그걸 여러분이 꼭 기록하셔야 돼요. 시라님이 점점 많은 분들 들어오니 반갑네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토리로도 나누겠지만 여러분이 피드로 뭔가 기록을 남긴다든지, 이영민님 어디 기록 안 남기세요? 블로그 쓴다고 했다고 했는데 김정수님이었어요. 두 번째 방문했네요. 네. 방문하셔도 되고, 새벽에 일어나기 싫으면 항상 녹화를 남겨두니까 여러분이 꼭 나중에라도 낮에라도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낮에 꼭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노트에 기록하지 말고요, SNS나 이런 온라인 쪽으로 여러분이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다, 아니면 나를 돌아보게 됐다, 뭔가 어쨌든 결론에 다다랐을 때 이런 기록들이 여러분의 책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이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꼭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고, 제가 그래가 성공했잖아요. 저는 방탄을 보고 그래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방탄이 뜬 거는 그런 일련의 기록들을, 성장하는 기록들을 다 남겼기 때문에 좋았다고, 좋았었거든요. 내 글로 쓰고 있어요. 새 블로그 시작이요. 그러면 그 블로그를 꼭 이렇게 태그를 해주신다든지, 꼭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소중하잖아요. 소중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무언가를 달성했을 때 마땅하게 돼요. 그냥 당연시 하게 된 게 세상에는 없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신박한 정리를 통해서, 저 사람은 제가 최고로 기분 나빴던 악플이 그거거든요. 저 사람은 실력은 없는데 운이 좋아서 항상 저렇게 일이 잘 풀린다고. 근데 운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무수히 노력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그 운을 당기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기억하시죠? 네, 2020년 코로나 때 제가 운을 만들기 위해서 무수하게 노력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그 운이 뜻밖에도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있는 신혜라 언니에게 다가갔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제가 경험을 통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게요, 기록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말을 딱 했었을 때, 뭐 그런 지나고 나니 그런 말 할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거든요. 유튜브에, 제 블로그에 그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남겨서 저는 굉장히 뿌듯해요. 이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었나 보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될 거거든요. 뭐가 될 거거든요. 근데 뭐가 됐을 때, 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값지게 얻었던 그 인사이트를 꼭 기록을 하셔서 마땅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시라님 기억합니다. 진짜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배웠어요. 대표님의 찐 노력들. 블로그 이름이 뭐예요? 새삶입니다. 새삼. 새삼 저희 회사 블로그인데요. 그 요즘에 블로그는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저희 블로그 담당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뒤로 한번 가보세요. 2017년부터 18년도, 19년도까지 제가 열심히 썼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새삼. 네, 저희 회사 공식 블로그고요. 그리고 인스타도 보면 옛날에 가보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깨우쳤던, 만났던 사람들,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할 수가 있는 것 같고, 헛되이 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러는 거예요. 1년 뒤에 제가 정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가 원하는 정리 잘하는 사업가이고 싶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또 그도 다 기록이 또 남아있잖아.
백종원 씨를 보고 이거 했다고. 요리 잘하는 사업가인 백종원 씨가 제 롤 모델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일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근데 그렇게 저는 1년 뒤에 저를 사람들이 정리 잘하는 정리 전문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리 잘하는 사업가로, 여성 사업가로 기억되고 화자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설프잖아요. 어설프지만 1년 뒤에는 아주 대단할 거라는 거를 꿈을 꾸면서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도장 깨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1년 뒤에 제가 창업책을 내면서 이와 관련된 강연을 하거나 이런 무수한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아시죠? 아이고 말 잘하네. 요즘에는 1년 뒤에는 용어도 제대로 모르고 터벅터벅거리고 버벅버벅거리더니 와 말 잘하네 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야기하실 수 있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무수히 노력하고 있고요. 자, 30분이 지났습니다. 날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죠? 조명과 진짜 빛을 내려고 만든 인위적인 조명과 그리고 진짜 빛, 그 밸런스가 이렇게 바뀌는 게 참 또 기록이 되니까 너무 좋네요. 경험, 어제 또 부산 가서 이런 경험을 해가 정말 굿모닝이네요.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굿모닝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토요일, 일요일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모닝.